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9일 지금이 오후 1시 15분쯤 됐습니다. 조금 전 1시 5분쯤 투표율이 발표가 됐는데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과 합산을 해서 투표율 계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0.4%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율이 36.93%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오늘의 투표율까지를 합쳐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5년 전에는 이 같은 시간에 55.5%였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 한 4.9%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지난번 5년 전에 77.2%였으니까 여기서 한 4.9% 정도를 보태면 81 요 정도, 82 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최종 투표율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던 곳은 이번에 본투표율이 좀 낮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낮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높고,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51.45%가 사전투표를 했었죠. 근데 지금 1시 현재 통계를 보면 70.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전투표가 27%였고, 본투표까지 합산해 보니까 68.2. 전북에서는 48.63%가 사전투표였고, 본투표까지 합치니까 69.0. 그러면 광주 전남북, 이른바 호남에서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건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워낙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경기도 같은 데가 사전투표율이 33.6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투표율은 59.5%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같은 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서울이 58.6%가 전체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은 37.23.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영남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경북 65.2, 대구 62.1, 부산 58.2, 울산 61.2. 이 정도 되는 거 봐서는 부산만 전국 평균보다 아래고, TK 지역과 울산, 이런 데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남권도 전체적으로 훨씬 평균 투표율을 상회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순조롭다. 이런 정도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80%가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거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전투표까지 그다음에 본투표율까지를 합산한 투표율까지를 보면 영남권에서도 크게 뒤지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영남권에서 좀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현재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투표율 부분에서 불리함이 약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컨대 80%를 넘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업체들의 대체적인 지지 전망은 7 내지 12%포인트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82% 내지는 80%를 상회하는 투표율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요거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대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출구조사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좀 줄이 늘어서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뒤늦게 좀 투표하고 그러면 첫 그 개표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출구조사는 7시 30분에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죠. 7시 30분에 이제 투표할 사람이 모두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출구조사를 발표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출구조사의 정확도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 때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투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투표소를 가지만 사전투표 때는 그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에서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디다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표했는지까지도 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사전투표가 지금 36.93%면 실제 투표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빼고 과연 출구조사를 한 것이 이게 얼마나 적중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출구조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벌써부터 뭐 이렇기 때문에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출구조사까지 해서 보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법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까. 과거만큼의 적중률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법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면 7시 30분에 이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JTBC가 별도로 이제 종편 중에서는 출구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맞춰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사전투표와 그 다음에 본투표의 이 투표 동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영남권도 뭐 약간 기대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아주 저조한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평균 속도는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존의 여론조사, 제가 오전 중에 해드렸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거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저는 오전에 대략 8%포인트 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아마도 그 출구조사 결과도 나오고 대선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약간 하회하는 수준 내지는 큰 차이가 없이 지금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 차이를 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남권에서 오후에 더 많은 투표자가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차이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이제 투표 진행 과정, 뭐 어찌 보면 투표가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전 6시부터 진행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대략 중간 점검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큰 차이가 없이 윤석열 후보의 낙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